자, 또 갑니다.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하겠습니다. 오렘은 자가간호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가요구, 자가간호, 결핍 이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오렘이. 자, 개요를 한번 보시면 자가간호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간호 체계를 설계해서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복합적인 능력으로 간호 역량을 설명했고, 또 오렘은 간호 대상자, 인간을 생물학적, 사회적 상징으로 기능하는 통합된 개체로 자가간호 행동을 통해서 자기유지, 자기조절을 수행하는 자가간호 요구를 가진 자가간호 행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가간호란 자신의 생과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선 수행하는 행동, 인간 내부에서 이런 자가간호를 요구하고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높으면 결핍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가간호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고, 이 자가간호 요구 안에는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라는 것은 물, 음식, 배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요. 발달적 요구라고 하는 것은 임신 또는 배우자, 부모, 결혼, 사망, 미숙아 출생 이런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자가간호 요구, 발생되는 자가간호 요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라는 것은 병리적 형태, 그러니까 이런 장애, 불능, 치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병리적 형태의 비정상적 상태의 생명 안녕을 유지하려는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의사의 처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부작용을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게 건강이탈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가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가간호 활동을 수행하는 힘, 그리고 개인이 생과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 이 개인의 자가간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갖추어져야 되죠? 역량의 예가 뭐예요?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동기화인 거예요. 자가간호 결핍은 아까 요구하고의 관계에서 요구가 많았을 때, 역량보다 클 때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요때 이 결핍이 생겼을 때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 간호 역량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간호 역량을 종류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전체적인 보상, 부분적인 보상, 지체적인 보상. 전체 보상은 자가간호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할 때, 부분 보상은 개인이 일반적 자가간호 욕구는 충족하는데 건강이탈 요구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건 부분적인. 그래서 요도간을 삽입한다든지,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럴 때 이제 부분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지적인 교육 체계는 자원은 가지고 있는데 의사결정, 그러니까 태도는 가지고 있는데 의사결정이나 행위 조절이나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 고혈압 약을 먹겠다라는 태도, 동기는 가지고 있지만 고혈압 약을 언제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지적인 교육 체계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들을 잘 정리하면 돼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자가간호, 요구,
영양, 결핍, 간호 영양. 요 단어들이겠죠. 자, 이래서 오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응?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자가, 간호, 영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자가, 간호, 영양을 가지고 있죠. 또한 또 무엇을 가지고 있나? 자가, 간호, 무엇을 갖고 있어요? 요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일을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을,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선해서 수행하는 행동. 그래서 이 자가간호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솔선해서 수행하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솔선해서 수행하는 행동인데 거기에 역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요구를 갖고 있더라. 자, 이 역량은 어떤 거였어요? 자가간호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동기, 신념 이런 거 맞아요? 요구는 3가지 요구를 갖고 있었어요. 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건강, 이탈, 요구죠.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물 마시고 지금 좀 쉬고 싶고 수업 들으니까 이제 머리가 힘들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일반 자가간호 요구.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고 수업을 듣고 계신가요? 직업. 내가 이제 직업을 선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죠? 도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이런 상태에 마주하게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를 무슨 요구? 네, 발달적 요구.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간호, 역량과 자가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이탈 요구, 일반 요구, 발달 요구. 자, 이런데 이 자가간호에 역량이라는 것과 요구라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균형이 맞아야 되죠. 요구만큼 역량이 돼야 되는데 역량이 더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요구보다 역량이 작아졌을 때는 무엇이 발생하더라?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혈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는 게 없네? 당뇨라고 하는데 당뇨가 뭐야? 그죠?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단 것만 안 먹으면 되나? 뭐 이런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알려주면 잘할 수 있다. 교육적인 지지만 해주면 될 거고, 그죠? 이거 요도 매일매일 투석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투석을 받아야 되겠네. 부분적인 케어를 받을 수도 있고, 꼼짝도 못하니까 모두가 다 도와줘야 되겠네. 전체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구보다 역량이 부족해서 결핍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발동시킨다? 간호, 역량을 발동시키면 되죠. 전체 보상, 부분 보상, 교육적인 지지. 그쵸? 네, 그렇게. 간호, 역량까지. 요게 오렘의 자가간호 요구예요. 자가간호 이론입니다. 요 정도 정리할게요. 자, 로이 이론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정은 무엇을 사정한다? 요구 사정합니다. 2단계는 역량 사정하는 거예요. 네, 항상 오렘은 요구와 역량을 사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단은 결핍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고, 결핍되는 정도에 따라서 간호 역량이 전체냐 부분이냐 교육이냐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공부하시고, 자, 문제 풀어보실게요. 어떤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냐? 자, 인간을 정의해봐라. 이렇게. 인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역량과 요구를 가진 그게 인간이죠. 오렘의 표현으로 인간을 표현해야 되니까 오렘이 요구하는 인간의 내부에 자가간호 요구와 역량을 가진 자, 인간은 뭐라고? 간호 행위자예요. 무슨 간호? 자가간호 행위자. 무엇을 가진? 자가간호 역량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 요구를 가지고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그죠? 수행을 하는 이런 자가간호 행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가간호는 뭔가요? 자가간호는 그렇죠. 솔선수행. 솔선해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간호 역량은요? 간호 역량은 어떻게 표현하지? 자가 간호를 수행하는 힘이라 그랬죠? 에? 수행하는 힘. 예를 들어서 뭐 있었어요? 아까 그렇지. 지식, 기술, 태도, 신념, 동기 이런 게 역량이라 그러지. 자, 그리고 자가간호 요구에는 3가지 요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구, 건강 이탈 요구. 그죠? 건강 이탈 요구, 또 일반 요구, 발달 요구. 건강 이탈 요구는 어떤 병리적인 형태, 비정상 상태 이럴 때 요구되는 거죠. 건강 이탈. 그 다음에 일반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본 욕구 충족. 예를 들어서 뭐예요? 물, 음식, 휴식, 사회적인 상호작용,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기억나시나요?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안전은 일반 요구였어요. 나머지 뭐였죠? 발달 요구. 발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가간호 요구. 예를 들면 임신, 예를 들면 직업 선택, 예를 들면 태아 출생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자가간호 결핍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가간호 결핍은 요구와 역량하고의 관계겠지. 자, 자가간호 목표, 간호 역량, 이런 것들. 간호 역량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체 보상, 부분 보상, 교육적 지지 체계. 요렇게.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제시만 해주면 오렘의 간호, 자가간호 이론은요 잘 정돈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자, 로이의 적응 이론. 앞에 체계 이론하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하고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자, 로이의 적응 이론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로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모두 이제 이 이론들이 다 인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생물학적,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위 환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자극을 받고 자극에 대해서 내부 과정인 대처 기전을 활용을 해서 적응 양상을 나타내고 결과 반응을 나타내고 이 산출물인 반응이 회한이 되어서
다시 자극의 형태로 투입원이 된다. 요게 이제 줄거리인 거죠. 예. 요게 로이 이론을 전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을 여기도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자, 여기 환경 있죠? 이런 환경은 끊임없이 어때요? 자극으로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극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투입이라는 과정 그리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산출이 되더라. 이 산출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이는 적응 반응이다. 반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적응이 어댑테이션, 부정적인 반응은 비효율적인 반응. 산출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적응돼야 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응돼야 된다? 대처 기전, 적응 양상을 통해 가지고 적응돼야 된다. 그래서 대처 기전은 두 가지가 있고요. 적응 양상은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그래서 로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래서 이 자극을 스트레스라 그러고 이 스트레스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발생을 해서 대처 기전, 적응 양상을 활용을 잘하면 산출은 뭐가 나와야 된다? 적응이 나와야 된다고, 어댑테이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이전과 로이 이후로 분류했을 때 건강이라는 개념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로이의 1970년대에 로이가 이 적응 양상을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건강은 그저 생물학적인 건강이었어요. 신체 튼튼 이런 건강이었는데 로이는 뭐를 강조하냐면 이 적응의 양상, 대처 기전에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조절이라는 대처도 있지만 인지라는 대처도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전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뿐만이 아니라 자아 개념이라든가 또는 역할 기능이라든가 또는 상호작용이라든가 상호의존이라든가 이런 양상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생리적인 양상 외에도. 그래서 자아 개념, 역할 기능 양상 또는 상호의존 양상, 이런 사회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건강, 사회 건강, 그렇게 지금은 뭐 신체적, 사회적, 영적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처음으로 사회적인 건강을 제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로이의 이론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유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제시가 될 이유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보세요. 환경은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고요. 간호의 목표는 총체적인 상태인 적응. 목표가 뭐다? 적응. 반응이겠죠? 네, 적응을 유지하는 거. 그럼 간호 활동은 뭔가요? 자극을 감소시키고 적응 양상에 영향을 주는 거. 간호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자극을 감소시키고 적응 양상을 강화시키는 거죠. 적응 양상에 영향을 주는 거. 간호 활동은 두 가지. 뭐라고? 자극을 감소시키고 적응 양상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간호 활동이에요. 자, 이러해서 로이는 요런 이제 안 보이네. 요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자극은 훌륭하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점 자극, 관련 자극, 잔여 자극. 초점 자극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 직접적인 자극. 뭘까요?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배가 이상해? 뭐 이런, 그죠? 감염, 나 코로나 걸렸어? 이런 초점 자극. 관련 자극은 요거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자극을 정의하세요. 21년도 출제 문제였는데, 초점 자극 외에 행동에 관련된 모든 자극. 나 피곤해. 나 걱정이 있어. 소독해야 되는데, 그죠? 깨끗하게 그릇 씻어가지고서 우리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을 마시자.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관련 자극. 잔여 자극은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측정되기 어려운 신념, 태도, 개인의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을 초점 자극, 관련 자극, 잔여 자극 이렇게 세 가지로 스트레스를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로이의 언어로서 자극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처 기전에는 조절 기전, 생물학적인 조절이죠. 인지 기전, 정보 처리 과정, 학습 판단 정서, 사회 심리적 반응을 관장하는, 이렇게 인지적인 정보 처리, 주의 집중, 기억, 학습, 판단, 정서, 불안 해소 이런 것들이 인지 기전이라 그래요. 요 인지 기전을 정의하세요라고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 양상에는 생리적인 양상, 신체 기본 욕구, 수분 전해질, 운동 휴식, 산소 공급, 여기에 반응하는 거, 생리적인 양상, 자아 개념 양상. 이 자아 개념 양상은 중요해요. 정신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적응 양상인데 영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어떤 거? 신념, 나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신체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체적인 자아는 신체를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를 자각하는 거를 한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지? 신체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디 이미지 이런 게 이제 신체적인 자아고요. 개인적인 자아,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무슨 자아? 개인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자아. 나에 대한 어떤 기대, 개인적인 자아. 자, 역할 기능 양상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할 기능, 나의 지위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간호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제 역할 양상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역할 기능 양상. 그래서 이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할 갈등이나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역할 기능 양상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자, 1차적인 역할은 나무 몸통 같은 역할, 즉 연령이나 성 같은. 2차적인 역할은 남편 아내 같이 지속되는 역할. 3차적인 역할은 가지에서 나온 잎 같은 거 있죠? 항상 상황이 바뀌니까 잎이 파랬다가 그리고 낙엽이 됐다가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하는, 마치 코칭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3차적 역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역할 기능 양상이 있고요. 네 번째, 상호 의존 양상이 존재합니다. 독립심, 의존심 사이의 균형으로 타인이나 지지 체계하고의 관계, 사랑, 존경, 가치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외감, 거부, 경쟁심, 이탈성, 지배성 이런 것들. 이러해서 이런 적응 양상을 거쳐가지고 자,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은 두 가지죠. 자, 적응, 목표인 적응이라는 건 자, 정의를 하면 어떻게? 생존, 성장, 생식, 성숙 이런 인간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적응이라고 얘기해요. 뭐를 증진한다? 인간의 통합성. 성숙한 인간의 통합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반응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응의 정의를
적응, 그냥 어댑테이션만, 그죠? 그냥 용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응을, 개념을 쓰세요. 목표를 쓰세요. 할 수 있어요. 비효율적 반응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생존, 성장, 생식, 성숙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반응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이의 적응 이론도 사정을 할 때 2단계로 사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한다? 적응 양상을 파악하고 2단계 자극. 그래서 이 내부 있죠, 인간은 조절과 적응 양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확인하고 자극을 확인하고 1단계 사정, 2단계 사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2단계 초점 관련 자녀 자극을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 수행 평가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제 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 사용하는 다음에 개념을 정의할 때 적응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서 개념 정의를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간호 목표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간호 목표는 적응하는 거라 그랬죠. 적응이라고 하는 거. 자, 인간의 총체적 총합적 상태. 적응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통합된 총체적 통합성. 인간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적응이라는 것이죠. 적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자, 간호 활동은요. 제가 2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자극을 감소시키거나 적응 양상에 영향을 주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 적응 반응을 유도하는 거. 이게 간호 활동이었어요. 자, 2번째 문제. 로이 적응 이론에서 산출, 아웃풋인 적응 반응을 정의해 보세요. 적응 반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존, 성장, 생식, 성숙 이런 인간의 통합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문제 3번. 투입 과정, 로이의 적응 체계는 투입 과정, 산출 과정을 거치죠. 투입의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자, 로이는 투입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자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극을 3가지로 분류하라는 것이죠. 제일 의미가 큰, 직접적인 게 초점 자극이었고, 네. 그리고, 신념이나 태도, 측정되기 어려운 것들을, 측정되기 어려운 것의 자극은 자녀 자극이었죠. 그리고 그 외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관련 자극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존재했죠. 그 외에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자, 4번째 문제. 적응 양상을 명명해보라 했습니다. 자, 환경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신체의 기본 욕구, 즉 수분, 전해질, 운동, 휴식, 배설, 수단 등에 반응하는 양상. 4가지 양상 중에 뭐죠? 신체의 기본 욕구에 반응을 한다. 생리적 양상이죠? 네. 자, 2번째. 정신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적응 양상. 생리적, 영적인 특성이에요. 정신적 통합성. 왜 답을 못해? 자아 개념 양상이겠죠? 네. 자, 신체. 호르몬이 돌고 장이 움직이고 내가 운동하고 물 마시고 숨 쉬고 하는 건 다 생리적인 양상이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개념, 기대, 이상, 가치 이런 것들은 자아개념 양상. 그리고 부여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또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건 역할기능 양상. 그래서 이 역할기능 양상 동안에는 의사결정이라는 어떤 문제, 또 그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자, 의미 있는 타인이나 지지체계하고의 관계, 사랑, 존경, 가치를 주고받는다. 가치를 주고받는 관계, 양상, 상호 의존 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기능 양상은 다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지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상호작용. 그런데 의미 있는 타인 지지 체계하고의 관계, 사랑, 존경, 가치를 주고받는 건 상호 의존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는 이런 사회적인 적응 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4가지의 적응 양상을 통해서 적응이라고 하는 반응, 긍정적인 반응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 로이가 이렇게 자극, 유형과 적응 모드로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항목들을 보고, 자,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자극일까? 자극 3개 있었죠. 자극 3가지. 초점, 자녀, 관련 자극. 용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자극의 유형은 초점 자극. 딩동댕. 자, 외출 후에 양치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코로나 유행하고 있으니까 외출 후에 가글링도 하고 양치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하고 이런 습관에 관련됐다면 자극은 자녀 자극이에요. 쓰레기 처리, 학교 소독 주기, 학교 소독 주기는 주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이런 거 있죠? 무슨 자극? 초점 아니고 자녀 아니면 다 관련 자극이죠. 네? 관련 자극은 뭐라 그랬어요? 행동 유발에 관련된 자극. 관련 자극. 자, 그 다음에 적응 모드입니다. 4가지 있었죠. 중에 코로나 감염으로 목이 아파요. 나 목이 너무 아픈데 왜 아파요? 뭐예요? 적응 모드? 생리적인 양상. 감염 학생들이 감염이 됐으니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 외로워. 속상해. 에? 상호의존 양상. 자, 그런데 따돌림 때문에 너무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난 너무 무력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개념 양상. 뭔지 아시겠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다라는 예문입니다. 딩동댕 이해 가신다? 그래서 로이는 주 질문이 자극과 적응 모드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고 3가지의 자극을 받고 있고 내 내부에서 적응 양상의 과정을 거쳐서 적응 반응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기획이론도 준비를 했으나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죠. 다음에 또 재미있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다 또 지역사회 이론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